네, 오늘 저는 제가 1년 동안 컴프렌시블 인풋이라는 공부 방법으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컴프렌시블 인풋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과 단어를 공부하고 그 공부한 단어와 문법으로 그 영어 문장을 분석해서 한국어로 해석해야만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제가 컴프렌시블 인풋에서 이야기하는 이해란 단순히 한국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과 영어에 노출되는 것이 함께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 영어를 이해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인풋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한국어로 해석도 가능하고 내가 단어나 문법을 다 알고 있는 이해예요. Hello, can I ask you about your pet? 두 번째는 그 언어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언어와 함께 주어진 시각 정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을 말합니다. It's a massive lake lined with the most darling, colorful villas. The entire scene just screams respite, with tiny cafes, charming town squares, and endless nature to explore. 세 번째는 언어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전후 상황이나 아니면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대충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영어와 함께 노출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영어라는 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Hello, can I ask you about your pet? Yes, you can. What's his name? Yes, he's not have a name. He doesn't have a name? No, you have to name it. Oh, I'll name it. Yeah, you name it. What's his name? I didn't know. Whitehead. Whitehead. Hello, Whitehead. I'm trying now to train him. Is it hard to train a reindeer? Not him. He follow me easy. He's so soft. Well, thank you very much. Good luck with the training. Bye bye. 자, 지금부터는 제가 1000시간 그 이상 그리고 약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컴프렌시블 인풋을 실천해 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이때는 거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어요. 자막을 켜서 봤습니다.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어떤 영상인지 이해하기가 쉽고 시각 정보가 영상의 내용과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넷플릭스를 자막을 켜고 영어 자막을 켜고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다큐멘터리나 일상생활에 관한 드라마를 많이 보았는데요. 이때는 제가 시각 정보보다는 제 언어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에 좀 더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시각 정보가 아예 없는 팟캐스트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서서히 유튜브는 자막이 필요 없게 되었고요. 넷플릭스는 여전히 자막을 켜고 봤지만 이제는 주제와 상관없이 시각 정보가 얼마나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냥 내가 재밌어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영어 습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뇌에 그 자극이 가장 크면 클수록 그냥 영어가 더 잘 느는 거예요. In order for comprehensible input to work, the input has to be interesting. People have to pay attention to it. I suspect now, that it's not just interesting. The best input for language acquisition, optimal input, is extremely interesting. The word I've been using is compelling. Compelling means so interesting that you're not aware of what language it's in. It's only the message, only the story that counts. You're in a state of what Csikszentmihalyi calls flow. 자, 그 이후에는 사실 시간을 따로 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렌즈랑 이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거의 한 달 동안을 리뷰나 인터넷 리뷰 같은 거를 찾아보았는데요. 그 모든 과정이 다 영어였습니다. 하루에 거의 한 8시간, 10시간을 찾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넷플릭스는 다 영어로 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어를 노출한 시간을 굳이 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영어 자체가 제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계속해서 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수능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영어에 대한 베이스가 뭐 단어나 문법 지식에 관련해서는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공부했던 영어와 이 컴프렌시블 인풋을 통해서 습득한 영어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나 문법의 베이스를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한 번도 공부하지 못한 스페인어를 가지고 이 컴프렌시블 인풋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봤는데요. 영어나 뭐 스페인어, 그 모든 언어가 아예 처음이어도 컴프렌시블 인풋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단 3가지면 됩니다. 이 방법은 먹는 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냄새 맡기 단계인데요. 이때는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드라마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씹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내가 봤던 드라마의 내용 하나하나를 장면별로 이해하는 시간인데요. 이때는 대본을 활용하셔도 좋고 그냥 드라마를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먼저 한국어로 해당 장면의 내용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장면을 스페인어로 보는 겁니다. 그 과정을 장면별로 반복해주는 거죠. 이러면서 스페인어의 단어나 문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도 나는 스페인어를 접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음미하기 단계예요. 이제는 장면별로 하나하나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냄새를 맡았던 것처럼 다시 그 드라마를 통으로 한 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스페인어 책 한 권을 완전히 끝냈고요. 그리고 지금 스페인어 드라마를 보면은 약 한 60%에서 70% 정도의 표현은 대충 이해가 되는 수준이 약 한 달 만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프렌시블 인풋 공부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약 1년이 지난 후 느껴진 변화는요. 첫 번째로는 영어가 저의 일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영어는 저에게는 첫 해의 계획이었고 언제나 첫 해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영어는 제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영화나 뭐 드라마, 리뷰 그 모든 것들을 다 영어로 보고 있고 그거는 모두 다 저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저의 삶의 유익함이자 재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가 영어로 들린다는 거예요. 저에게 영어를 이해한다는 거는 원래는 한국어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영어가 함께 노출되면서 컴프리헨시블 인풋 방법으로 영어를 습득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어를 들을 때 바로 그 의미가 한국어를 거치지 않고 떠오르는 상태가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이 한국어로 책을 읽을 때도 모든 부분을 다 읽진 않아요. 중간중간 띄엄띄엄 읽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영어를 접할 때도 똑같이 뭐 드라마를 볼 때나 책을 볼 때나 중간중간 내가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다고 해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영어를 이해해도 충분히 학습이 되고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누적되었기 때문이에요. In this video, I want to show you the real Korean English speaking skill. I feel like I'm very small compared to this very big, amazing nature. You see that cloud? That cloud is like just fish. Absolutely, it's the best moment that I get to the ABC Annapurna base camp. Or on video making rather than English studying. But
I will continue to learn English every day, at least 5 or 6 hours, but I'm gonna put my more time to make video, so that decision make me more comfortable with. And I'm now about 3 hours English input before in metro and going around my lunch. And this time I just plan to watch some English input about 5 or 6 hours. I wanna just put as much as time to English input in my vacation so that I can get thousands English input time up to this August 31 days off until. And the last change of my English is about speaking. Yeah, my speaking get much better than before. And I also know that my speaking level is not that great, not that good, not like native speak. But I know how to speak out what I want to say, and I be able to express myself by English. That's enough. And I think and you should remember that I spent about 99.9% of my time about English in input. But my speaking level get better. My writing level get better. That means by just having some input, something like listening, something like writing, make you be better at output, speaking and writing. 부었어. 자, 제가 컴프레hen시블 인풋을 하고 말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빨리 영어 자막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자막을 보는 게 사실 듣기가 아니라 읽기거든요. 그래서 듣기에만 집중하는 인풋 시간이 적다 보면은 영어의 소리에 익숙해지기가 좀 어렵고, 이게 말할 때에도 내 뇌에 영어의 소리가 아직 완벽하게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 연습을 해야 하는 시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풋이 쌓이고 난 뒤, 그러니까 약 한 300시간에서 500시간 정도가 지나면 아주 쉬운 문장이나 표현들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뱉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머릿속에 쌓인 인풋들을 아웃풋으로 빼내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고, 말하기를 하는 것 자체에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습득은 한국어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제가 직접적으로 뭐 시각적이나 아니면 상황으로 노출된 영어 표현을 한국어 의미로 추측하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어요. 이는 영어를 이해할 때 한국어를 거치려고 하는 저의 습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 상황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집중하면서 영어가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그 상황과 느낌에 영어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뇌에 한국어라는 어떤 큰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될 일은 한국어에 영어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영어라는 작은 가지를 조금씩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년 전에 듣기만 해도 영어를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제가 내리고 싶은 답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영어는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늘 수밖에 없고, 영어는 언어라는 거는 결국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면은 그 언어가 말하기든 쓰기든 듣기든 읽기든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어를 공부로 생각하고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도 하나하나 쪼개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읽고 아무리 외워도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듣기만 해도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하고 싶은 대답은요.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의사소통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도, 그 영어도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어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